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식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지된 내용은 제목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이 주제 선택은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음에 뒀던 내용이에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환자분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개념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근데 사실 많아졌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원래 존재했던 건데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감기가 걸려서 가서 요새는 옛날엔 보험증을 갖고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진료를 받죠. 그게 건강보험이에요.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이죠.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거고요.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실업보험,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하여튼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4대 보험. 가장 중요한 두 개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잖아요. 그게 국민건강보험이에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은 뭐지? 이건 나 가입 안 했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은, 근데 우리 다 가입돼 있잖아요. 돈을 수입이 없는 분만 건강보험료를 안 내지 다 내죠. 그러면 100% 밑에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급여 명세서에 급여, 본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세금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제한 것, 떼어간 것, 거기에 국민건강보험 얼마, 보험료 얼마, 그리고 밑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에요. 앞에 노인자가 붙어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돼서 딱 써 있어요. 일정 비율을 항상 내요. 건강보험료와 비례해서. 더 소액이지만 항상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고 있었어?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거는 혜택 받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장기요양보험 대상 조건이 있어요. 건강보험은 질병을 앓게 되면 가서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장기요양보험은 특정 조건이 되면 그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만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약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제서야 이제 다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저기 막 좌충우돌하게 돼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취지에서 이걸 오늘의 주제로 선택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한 7장쯤 되는데요. 1번 슬라이드,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중간 설명을 듣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질문이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이제 이걸 듣다 보면 우리 집 얘기네,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올라오면 질문에 답을 드리고, 또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을 때 이게 달리 보이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자, 우선 이 표에 대해 표만 딱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대상자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 누구든지 질병이 발생하면 거기 주요 서비스가 있죠. 질병 진단, 치료, 예방, 수술, 입원, 모든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 중에 비급여라고 하는 것 빼고 급여라는 것이 여기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입원료도 있고, 진단 과정, 검사, 약값, 처방, 약,
조제했을 때 약값, 그다음에 수술, 입원료 뭐 다 수술비 모두요.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가 전 국민은 아니에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5세 이상은 알겠는데 노인성 질환자는 뭐야? 나이 들면 병이 한두 개야? 근데 어딜 찾아봐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의를 딱 짚어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노인성 질환은 딱 3개뿐입니다. 3개. 플러스 하나의 조건이 있어서 4범주로 분류해요. 4범주. 여기에 뭔가 해당이 되어야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요. 이게 3가지는 질병인데요. 아주 유명한 질병이에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이 3가지 질병만 해당됩니다. 관절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절염이어서 못 걸으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4번째 범주입니다. 4번째는 질병이 아니고요. 거동불편입니다. 거동불편. 나 혼자 내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분, 거동불편. 그걸 병명이라고는 하긴 어렵죠. 근데 하여튼 조건. 다시 4가지 범주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 이게 겹쳐질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 4개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럼 65세 이상이라는 조건과 이게 또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4번에 거동불편자인 경우는 반드시 65세 이상이면서 거동불편이어야 돼요. 64세 때까지는 혜택을 못 받아요. 거동불편은 4번째 조건은. 그런데 이 3가지 질병은 65세가 안 되었어도 이 진단이 확실하면, 병원에서 받아 놓은 진단이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나이 관계없이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서 장기요양보험 어떤 항목,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연령 관계 조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의 거동불편자, 이게 더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치료 이런 게 아니에요. 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돌보고 그에 대한 재활 과정을 도와준다. 구체적인 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급여 형태가, 급여라는 단어는 뭐냐면 받는다,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급여. 공급이라고 할 때 그 한자가 급이고요. 증여할 때 여자, 급여가 그 한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이 보험에서는 주고 해당자는 받는 내용물이 뭐냐. 건강보험은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병원 의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이라는 이름 붙은 곳에 갈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장기요양보험은요, 돌봄 서비스예요. 재가 혹은 시설 중심.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갈 때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이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못한다기보다도 거기선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그리고 데이케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의원 병원이라는 말이 안 붙죠.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뭔가를 했는데 그걸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어떤 도움을 받는 거지, 실제 급여, 서비스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요양병원이 있죠. 그리고 요양원이 있죠. 이거는 이름은 비슷해도 한 글자만 다르죠? 없죠? 한쪽에.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그쪽의 통제를 받고 있고요. 요양원은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고 장기요양보험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통제를 받습니다.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하냐? 내가 여기에 해당되거나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함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고 내가 어느 쪽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혜택을 받죠. 보험료는 다 내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장으로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보험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죠. 실제로 비용이 100원이 들면, 100만 원이 들면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이라는 대략 30에서 병원에 따라 다른데요. 병원의 그 등급, 의원이냐 병원이냐 상급종합병원이냐에 따라 다른데 정해진 비율 본인 부담금만 내가 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같이 내주는 거죠.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험금을 받는 것이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부상에 의한 의료비를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이 좀 달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장애가 있으면 거동 불편이 되죠. 이런 상황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도. 그러니까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정해진 3가지 노인성 질환과 거동 불편 대상자들에게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예. 이렇게 개념은 이건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기관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관리하잖아요. 그 안에 건강보험 파트가 있고 장기요양보험 파트가 따로 있어요. 이걸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앞에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쪽에서 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복지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쪽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독립되어 있는 2개의 시스템입니다. 매우 비슷하고 돈도 한꺼번에 같이 내지만 관리는 따로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하기에 너무나 업무가 크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재정 규모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거의 100조예요. 100조. 엄청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부종합청사의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독립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과 지사, 각 처에 다 있잖아요. 각 도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강보험공단 그 사무실이 있죠. 공단, 지원, 이게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게 다른데, 행정적으로는 다른데, 실제 업무는 또 다시 비슷하니까 모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 심사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말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죠. 심평원 하는. 거기는 또 건강보험만 관련돼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일도 일부는 하는데 그거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전체를 관장하지만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쪽만 대부분의 업무가 건강보험하고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사와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건 뭔가 진료비 그리고 약값까지 포함, 그 다음에 진단을 위한 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료비, 수술비, 물리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입원하면 입원비, 병실 차액이라는 게 있는데 입원비 그러면은 그건 같은 액수가 제공돼요. 그 건강보험에서는. 근데 뭐 1인, 다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죠. 그거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액수는 정해져 있고 그 차액은 다 각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병실 차액이라는 용어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개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1인실에 입원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입원비가 많이 나오죠. 근데 기본 입원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비교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 집에 있으면서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집에 있으면서 받는 것, 방문 요양, 목욕, 식사 이런 것들을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방문 간호, 그 다음에 목욕도 와서 시켜주고요. 이게 해당돼서 신청하면 해줘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고 이것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몇 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주간 혹은 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 보호, 그러니까 며칠 뭐 이렇게 해서 보호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여기서 치매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지 개선을 위한 인지활동 훈련을 해주는데요. 그런 걸 해주고요. 거동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용구에 대한 그 지원이 또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팡이 이런 것도 있고 휠체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팡이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이제 우리가 입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과는 다른 시설로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요양원을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 속하는 건데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간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건 겉에서 볼 땐 다 요양원으로 알고 계세요. 거기 계시는 분은. 근데 제가 기준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10명 이내는 이게 운영 방침이 좀 달라요. 요양원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용어가 좀 다릅니다. 공동생활 뭐 이렇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간판에는 다 요양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그게 시설급여가 됩니다. 자, 다시 두 보험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면 대상은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 장기요양보험은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세 가지, 다른 건 안 돼요. 세 가지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 내용은 건강보험은 진료, 검사, 치료 이런 의료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건강관리 지원, 돌봄 서비스가 주예요. 그래서 아마 이웃이나 주위 혹은 가족 내에서 등급받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등급을 받는다. 그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몇 등급으로 결정을 받는가 하는 걸 표현하는 그런 많이 이제 일상화된 용어예요. 등급이라는 건 그냥 일반 용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등급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그게 바로 장기요양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아직 안 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어딜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증만 갖고 의료기관에 가면 되죠. 의원이나 병원 가서 그냥 저 뭐 배 아파서 왔어요, 머리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받으면 돼요. 그냥 쉬워요. 장기요양보험 대상 인지 그리고 판정 아까 말씀드린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이거는 주무관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어디라 그랬죠? 원래는 보건복지부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담당하는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선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혹은 주민센터에도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선 직접 가기보다는 전화로 우리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장기요양보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대상자인 것 같은데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물어봐도 되고요.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본인이나 가족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은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체가 의사가 아니에요. 보건복지 직원, 건강보험공단 직원, 주민센터 직원에게 가서 신청하는 본인이나 가족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청서를 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건강보험공단의 이 등급의 판정을 위한 직접 실사 직원이 방문을 나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속해서. 아직까지는 의사는 관여 안 해요. 여기까지. 왔다가 평가를 해요. 평가서를 막 만들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번호라는 게 발급이 돼요. 한 숫자로 10자리 정도 되는 번호가 발급이 되면 그 번호를 가지고 병원이나 의원 중에 장기요양보험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해야죠. 방문 전에. 이거 나 해줄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 소견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견서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진료를 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에 진료를 받았던 의사분 중에 그 자격을 가진 분에게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현황대로 잘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난 다닌 데가 없어. 그러면 첫 방문에서 이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오셔서 나 잘 못 걸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진짜 못 걷는지 오늘 사실은 병원 밖에 가면 잘 걷는데 나한테 와서 못 걷는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처음 방문할 때는 기존의 의료 진료 자료를 6개월 이상 거를 복사를 받아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 소견서라는 거는 의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잘못 작성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보도난 자면은 확신이 있어서 작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내 말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진료받았던 이력과 진료 기록부를 6개월 이상 거, 길수록 좋죠. 그거를 사본을 받아서 갖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안 그러면은 당장 못 해드립니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왜? 저는 오신 환자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진료 기록을 갖고 가면 거기에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주거든요. 나는 오늘 처음 봤지만 여기 어느 병원의 어느 진료 기록에 이분이 무릎을 다치거나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서 못 걷는다고 돼 있어서 못 걷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입력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견서 작성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1번 신청을 했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했죠. 그 다음에 소견서 번호를 발급받죠.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발급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가면은 그걸 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다 해줘요.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이게 모여서 신청서와 건강보험공단 직원 실사 내용, 의사 소견서가 합쳐져서 판정위원회가 열려요.
그럼 판정위원회는 그건 또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죠.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이 모든 자료가 올라가서 이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등급 판정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소견서만 쓰는 거예요. 이쪽 건강보험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나중에, 오늘 아니어도 나중에, 그때 비욘디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걸 자세히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개를 답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그러면 건강보험을 계속 내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까 요양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신 분은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신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의 부양가족 있죠. 우리 부모님 모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요양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는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양원이 있어요, 저쪽에. 뭐 행복요양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저기 가셨으면 좋겠는데 다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가서 거기 원장님이나 직원 만나서 빈자리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분은 그 요양원 비용이 100만 원이 나면 그중에 나는 20만 원이나 30만 원만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요양원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건강보험하고 이 비용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초코라떼님의 질문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저팔계 다리털님께서 선생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건 대상자가 되면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다 모르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님께서 건강보험료를 내신 적이 있죠. 혹은 만약에 취업하신 적이 없고 돈을 번 적이 없다면, 자영업을 하신 적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부양가족이 되어서 건강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신 적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해당이 되잖아요. 건강보험이 되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왜? 내가 냈거나 나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대상자예요. 근데 내가 대상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면 장기요양보험도 대상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박지현님께서 안녕하세요. 50대 말기 간경병 환자이고 복수천자를 자주 받는 분입니다. 요양병원 알아보다가 해당 상담실장님이, 이분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라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해당 상담실장님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입원 거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건 요양원, 장기요양보험 처리 아니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알고 계세요. 요양병원도 입원할 때 나이와 관련 질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데 입원 자격이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뭔가 입원에 방어적인 느낌이 들어 여쭤봅니다. 박지현 님이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고 병원은 건강보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큰 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셨듯이 해당 환자, 간경병 환자, 50대 말기의 간경병 환자는 건강보험 해당자니까 요양병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에 있듯이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어떤 진료 과정이나 어떤 행위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제가 그냥 추정하기는 그거를 할 때 만약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안 되면 그거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내는 거랑 30% 내는 거랑 100% 내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료받고 병원,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고유의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이 뭐 예를 들면 2, 30만 원 나왔는데 만약에 장기요양보험이 됐더라면 1, 2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이 해당이 안 되면 엄청 막 8, 90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러면은 환자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반발을 가져요. 왜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왜 이걸 내가 다 내야 돼요? 건강보험 되는데 왜 이걸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 강경변 환자가 거동불편이 확실하다면 나이가 65세가 안 됐더라도 65세 이상이 아니면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불편 갖고는 50대 말기 환자는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강경변만 있고 세 가지 질병,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보호자가 난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다 낼 거고 어차피 해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은 입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하다가 다시 번복한 거는 저는 이분이 가능하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뭔가 있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동불편이 겨우 해당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나이가 이게 합집합이어야 되거든요. 엔드로 둘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답하겠습니다. 지인님께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은 국가 제공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지.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연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아까 제가 국민연금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해당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연금 혜택은 못 받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대 보험 말씀드린 거는 이 개념하고는 그냥 그 4대 보험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보험이고,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장기요양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드린 거지 공무원연금이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는 전혀 무관하고 당연히 혜택 적용이 됩니다. 이미 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다 답변 드리고 오늘 내용이 여러분 본인은 아마 아직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부모님, 주위의 지인,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드리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